자, 12월 9일이고요.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제 리액트에서 가장 난해한 기술이에요. 리덕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요점은요, 상태 변수를 관리하는 모듈이에요. 수 관리 모듈.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로 만드는 그 상태 변수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A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컴포넌트 안에서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변수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유효해요. 다른 컴포넌트에선 그 변수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으면은 A에서 만든 변수를 진짜 알 방법이 없고요. 그나마 A에서 B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K는 뭐 이런 식으로 상태 변수를 프롭스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상태 변수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리액트 같은 경우는 app.js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개의 그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죠. 계속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면서 계속 파일들이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도 하위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마치 HTML의 동구조처럼 이렇게 파일들이 점점점 이렇게 계층화를 이뤄요. 이때 여기에서 유즈 스테이트로 만든 상태 변수를 한 요쯤 되는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보내고 그 다음 얘한테 보내고 얘가 자식한테 보내고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게 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 수업 예제로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자, 리덕스는 이 컴포넌트들의 배치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스토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 스토어 안에 용도별로 이제 모듈들을 박아 놓는데 이 모듈들이 통칭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모듈이에요. 이 슬라이스마다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 변수를 만들어요. 슬라이스 하나당 상태 변수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스들 안에는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이제 함수들, 통칭 우리가 세터라고 부르는 애들이요. 세터 함수들을 넣습니다. 원래 명칭은 리듀서라고 불러요. 이 세터 함수들을. 자, 이 스토어를 app.js한테 박아요. 그러면 app.js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 원한다면 스토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그냥 바로 배달받을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리고 그 변수를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가 리듀서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해당 슬라이스의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하고요. 그게 다시 app.js를 타고 모든 컴포넌트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즉 유즈 스테이트로 만드는 상태 변수를
전역화시키는 모듈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얘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 매퍼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이상의 충격일 거예요. 매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외운 거지 뭐, 그쵸? 얘는 더해요, 구조가. 자, 첫 번째 이제 코드를 보기 전에 일단 실행하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에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값이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덕스를 통해서 생성한 상태 변수의 특징은요, 다른 페이지에 갔다 오면 기존의 유즈 스테이트로 생성한 변수는 다른 페이지에 갔다 오면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에 표시되는 이 변수를 원한다면은 다른 페이지에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상태 변수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 순서 잘 확인하세요. 실습 순서.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모듈을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모듈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오늘 총 3개의 슬라이스를 만들 건데 일단 이번 교시는 카운트 슬라이스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원래 이 리덕스라고 하는 애가 쓰는 게 진짜 장난 아니게 복잡했어요. 리덕스라는 애 자체는 쓰기가 진짜 복잡해요. 더군다나 나중에 여기에다가 AJAX라도 같이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완전 헬게이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써보자고 여러가지 서드 파티 패키지들이 또 개발이 돼요. 리덕스 청크라고 하는 애랑 뭐 리덕스 사가였나? 뭐 몇 가지 패키지들이 많았어요. 얘네들끼리 서로 그 점유율 싸움하면서 막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막 그러면서 어떤 걸 써야 되냐가 거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게 복잡하게 패키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쓰는 방법이 너무 힘드니까 리덕스 자체에서 리덕스를 만든 쪽에서 교통정리를 한 거야. 리덕스를 좀 구조화시켜서 리덕스 툴킷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AJAX 접목할 때는 얘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통정리가 싹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리덕스 코드가요. 내가 장담할게. 이거보다 쉬운 코드 없어. 근데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꽁꽁 숨겨버렸어요. 자, 리덕스 툴킷이라고 하는 패키지로부터 create slice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리턴 받아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JSON 객체로 몇 가지 설정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스의 이름인데 뭐 이거 이름 따로 다르게 지으면 나중에 더 헷갈리니까 그냥 코드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입니다. 이 모듈이 관리하고자 하는 상태값들을 명시해요.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에서 다 인식 가능한 전역 변수. 자, 얘는 넘버와 칼라라는 두 개의 변수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예제에서 칼라 변수는 지금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reducers라고 하는 JSON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요 변수들에 대한 세터 함수들을 나열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태값을 갱신하기 위한 함수요. 이 함수들은 파라미터가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익스포트 할 때는 디폴트로 내보내는 거는 이 카운터 슬라이스 점 리듀서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는 리듀서 주고요. 얘는 리듀서예요.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특히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 완성해주잖아요. 근데 그 자동 완성의 첫 번째 근거가 내가 이전에 타이핑해 놨던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리듀서 즈라고 자동 완성을 해줄 거야. 그냥 그대로 믿고 가지 마세요. 이거 한 글자 때문에 진짜 리덕스 에러는 에러 메시지가 어디서 에러 나는지도 알아보기 힘들게 나와요. 얘는 진짜 조심해서 코딩해야 돼. 에러 나면 찾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리듀서 안에 있는 함수들, 얘네들을 액션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익스포트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두 개를 컴포넌트에서 갖다 써요. 그럼 컴포넌트에서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이벤트 안에서 얘네들을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얘를 호출한 거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얘를 호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일단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얘를 호출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보내요. 파라미터는 그냥 개발자가 자기가 보내고 싶은 거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액션으로 들어오고요. 현재 이니셜 스테이트 요 상태값이 스테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액션 값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잘 조작을 합니다. 그럼 리턴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리턴되는 값은 다시 얘를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값은 스토어를 통해서 컴포넌트한테 반영됩니다. 흐름이 이래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나도 통째로 외웠어요. 자, 플러스를 호출하면은 5라는 숫자를 보낼 거고요. 마이너스를 호출하면 3이라는 숫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버튼을 호출하면은 5라는 값을 보낼 거고, 마이너스를 호출하면 3이라는 값을 보낼 거예요. 자, 일단 플러스부터요. 자,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선언한 이 제이슨 객체가 이 스테이트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쪽에서 5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냈다 그랬죠. 이 파라미터는 액션 안에 페이로드라는 속성으로 들어옵니다. 얘가 5예요. 자, state.number 처음에 0이죠. 그럼 0 더하기 5. 그럼 넘버 밸류가 5가 되겠네요. 칼라 밸류는 일단 까만색인데 넘버 밸류가 양의 정수면은 파란색, 음의 정수면은 주황색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반드시 이니셜 스테이트와 동일한 구조의 제이슨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온전하게 갱신을 해요. 자, 마이너스에서는 state.number가 갖고 있는 값에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 빼갖고 다시 색상 설정하고 리턴을 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라는 모듈을 만들고 나면은 이 슬라이스를 store.js에다가 탑재를 시킵니다. 프로젝트 만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주석은 없을 거고요. 이만큼의 기본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리눅스 안에 비어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계속 경고 메시지가 떴었죠. 조금 전에 만든 카운터 슬라이스를 임포트 한 다음에 리듀서에다가 걸어줍니다. 이거 제이슨이에요. 콘스트 x는 100이야. x라는 변수가 100이야. 콘스트 데이터는 제이슨을 만들면서 키 이름을 x로 잡고 값을 x라고 걸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뱉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중에 제가 얘기 안 했던 문법인데요. 리덕스 쓰는 사람들이 좀 자주 써요. 변수를 제이슨 값으로 걸 때 키를 생략해요. 그러면 키 이름이 x가 되고 값은 100이 돼요. 키 이름과 변수 이름이 똑같으면은 그냥 키 이름을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짤 거면은 키와 변수가 똑같을 거면은 그냥 변수만 넣어도 된다. 자, 나중에 이 슬라이스는요, AJAX 통신 처리를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URL당 하나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코드는 AJAX 처리할 때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직렬화 가능한 값을 체크하는 미드레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이제 직렬화라는 걸 해요. 직렬화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5라고 하는 숫자가 CPU에 전달돼서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10진수는 2진수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1, 0, 1이에요. 2진수를 바꾸면. 이렇게. 그러니까 3비트의 데이터가 CPU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달이 돼야지 1, 1, 0 이렇게 순서가 지들끼리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데이터를 이진수로 바꿨을 때 순서대로 보내는 거를 직렬화라고 해요. 그래야 CPU가 안 꼬이니까. 근데 AJAX라고 하는 건 비동기라 그랬잖아요. 처리가 끝나건 말건 막 지갈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기 처리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안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리덕스 스토어가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왔는지를 내부적으로 검사를 한대요. 근데 AJAX는 그렇게 순서대로 주지를 않으니까 그 옵션을 꺼버리는 거야. 데이터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와도 그냥 통과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버전을 좀 타는 게 원래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리액트 중간쯤에 얘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게끔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번 버전부터 또 얘를 무조건 넣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AJAX 쓰려면 무조건 들어가는 부록 같은 애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 또 빠질지 몰라. 자, 이 스토어라고 하는 애들은 슬라이스가 늘어갈 때마다 리듀서라는 곳에 하나씩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용이니까 요번 실습 때는 카운터 슬라이스까지만 넣으면 되겠죠? 이거 뭐 파일만 만들어 놓고 빈 파일만 걸어 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파일이 비어 있으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요거 파일을 작성을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걸지를 마세요. 리듀스 안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어는요, app.js로 갑니다. index.js로 갑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 만들면 들어있을 거예요. 리액트가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한 리액트 리덕스라는 패키지로부터 프로바이더, 제공자라는 객체를 가져와요.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스토어를 넣어요. 이 프로바이더한테 우리가 만든 스토어를 연결합니다. 이 안에 슬라이스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프로바이더는 스토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슬라이스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냥 리덕스 쓰려면 무조건 넣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덕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컴포넌트는 얘를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슬라이스로부터 여기 내보내기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함수를 가져와요. 근데 이 함수들을 그냥 호출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값을 넘겨받을 use selector라는 함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use dispatch라는 함수를 가져오는데 이 use dispatch 함수를 통해서 얘네들을 호출을 해요. 요 div 태그 안에 있는 스타일드는 요 버튼 색깔이랑 테두리 친 거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use selector라고 하면서 콜백 함수를 거는데요.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이 스테이트가 스토어가 관리하는 모든 상태값이에요.
그냥 얘라고 여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중에서 요 셋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이 카운터 슬라이스가 갖고 있는 이 상태 변수가 리턴이 돼요. 그럼 넘버랑 컬러가 있으니까 구조분해해서 받는 거죠. 자, 그럼 이 넘버를 그냥 이 화면에다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use dispatch를 호출해서 함수를 하나 리턴 받는데요. 얘를 통해서 아까 준비했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얘를 부르고 얘네가 이걸 갱신하고 이게 스토어를 거쳐서 1로 들어오고요. 이 값이 여기 화면에 갱신되는 거죠. 엄청 복잡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있다가 AJAX가 붙으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여태까지 다뤄봤던 프로그램 중에 구조가 가장 복잡한 애예요. 자바, 파이썬, C++, 뭐 머신러닝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다 갖다 대봐도 얘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 리덕스는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보기 전까지는 맨날 틀린 그림 찾기만 했어요. 흘러가는 게 잘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외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흐름 외우는데. 자, 그래서 이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는 리덕스라는 애 갖다가 AJAX 처리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굳이 꼭 써야 되나요? 라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야. 자, 그래서 이제 리덕스를 대체하겠다고 대차게 나온 리액트 쿼리라는 애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 연동할 때 리액트 리덕스와 리액트 쿼리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가 더 간단하냐 막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다가 모든 애들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특히 개발하면서 뭔가 대체하려고 나왔다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결국에 가면 둘 다 써. 결국은 함께 쓰는데. 그래도 딴 걸로 욕은 좀 먹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 좀 한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리액트 쿼리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원래는 리덕스 하나로 다 하던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좀 간단한 게 나왔대. 그럼 그걸 써야 되는데 결국은 두 개를 다 같이 쓴대. 그럼 결과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리액트 쿼리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1을)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0.5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걸 더해버렸으니까 결국 1.5가 되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1만 하겠다고요. 자, 리액트 개발 기술에 꽂힙니다. 자, 1교시 5까지 할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코드 구현해 보시고요. 이게 좀 적응되면 이제 여기다가 AJAX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덕스를 사용해서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CRUD 중에 이제 get 방식, 목록 조회 하나만 해볼 거고요. 요 다음 프로젝트, 내일부터 진행될 거에서 CRUD를 다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레이드 슬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슬라이스를 하나 추가했어요. 보통은 이제 이게 백엔드 URL 한 개랑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URL 한 개에서 이제 CRUD를 다 하겠죠. 새롭게 추가된 슬라이스 임포트하고 스토어에 걸었습니다. 아직 트래픽 ACC는 아직 작업이 안 된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코드가 안 들어가는 게 맞죠. index.js는 그냥 이거 한 번만 걸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반복 작업할 필요가 없어서 얘는 그냥 프로젝트 생성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쪽이 AJAX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리덕스 툴킷에 있는 create async 턴크라고 하는 추가 함수가 필요해요. 얘가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슬라이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AJAX 호출 하나당 함수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함수에 보면은 이 함수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하나씩 걸어줘요. 문자열 형식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함수 이름은 보통 목록 가져오기면 다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슬라이스랑 이름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일 이름 슬래시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지금 형식을 잡아놨고요. 자, 요 안에서 이제 async 함수가 콜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payload 그리고 reject with value라고 하는 애를 구조분해해서 맞습니다. 파라미터는 그냥 고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얘를 호출해요. 뭐 클릭 이벤트 같은 거 걸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호출해요. 그럼 이 안에서 엑시오스를 통해서 AJAX 가져오죠. 그러면은 얘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작동을 하겠죠. 여기서 백엔드랑 연동을 하다가 만약에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캐치로 뛰겠죠. 그러면은 쭈르륵 들어오다가 여기서 다시 에러를 스로우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스로우가 이 캐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러 정보를 reject with value라는 함수를 거쳐서 얘한테 담아주고요. 별 문제가 없었다. 백엔드를 호출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연동하고 캐치 건너뛰고 리턴을 했다라고 하면 이 리턴은 얘한테 반환이 돼요. 그 다음이 골 때려요. 난 진짜 이거 골 때린다는 말밖에 안 나와. 슬라이스를 만들 때 얘는 그냥 ajak스 호출하는 함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뿐이잖아요. 자, create 슬라이스를 걸면서 슬라이스 이름 걸고요. 그 다음에 이 이니셜 스테이트한테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거로 출했으니까 자, 우리 백엔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키를 주잖아요. 얘네들을 요 안에서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데이터도 같이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막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4개는 우리 백엔드는 항상 얘네를 똑같이 주니까 4개를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로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딩이라는 변수 하나 추가했어요. 자, 지금 이 리덕스의 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우리가 만든 백엔드 형식에 맞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로 카카오를 연동한다라고 하면은 얘 구조가 또 바뀌어야 돼요. 카카오는 메타랑 도큐멘트 2개만 있으니까. 즉 백엔드 규격에 따라서 수정이 가해져야 돼요. 고정 코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상태 값을 비동기 처리일 때는 이 리듀서가 관리를 못해요. 비동기 처리에 대한 상태 값은 엑스트라 리듀서라는 곳에서 처리하는데 얘가 좀 웃겨요. 이 안에서 add case,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빌더 객체를 통해서 add case라는 함수로 콜백 함수를 연결하는데 무조건 엑시오스 호출하는 함수 하나당 3개가 한 세트입니다. 무조건. 짤 없습니다. 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주석 잠깐만 걷어내고 안 쓰는 코드, 지금 상관없는 코드 좀 걷어낼게요. 얘랑 요 3개가 무조건 한 세트예요. 자, 이게 지금 목록 조회를 위한 get 하나잖아요. 목록. 그럼 우리가 보통 만들 때 get 상세 있죠. 그 다음에 post, put, delete 있죠. 이거 하나당 3개야. 3개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CRUD를 다 구현하면은 얘네가 총 15개가 들어가요. 욕 나와 이거 코딩할 때. 자, 일단 create async chun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동기 함수가 호출되면은 일단 얘가 먼저 실행돼요. 무조건. pending이라고 하는 상태의 함수가 실행이 돼요. 함수 이름은 연결된 함수 .pending fulfilled rejected입니다. 요 이름 고정이에요. 파라미터 다 고정이에요. 에러가 없어. ajax 잘 작동하고 리절트를 받아서 리턴을 하면은 요 리턴 값은 풀필드에 연결된 페이로드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백엔드 연동했는데 에러가 났어. 그럼 캐치로 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절트 받아서 리턴을 하잖아요. 이때는 리젝티드에 연결된 페이로드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이해의 여지가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 프론트 개발자야. 이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스프링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스프링은 양반이야, 솔직히. 자, 그럼 이 펜딩 함수에서는요, 로딩임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상태 변수는 이 스테이트로 들어와요. 어차피 백엔드 연동 시작할 때 처리되는 거니까 로딩 값만 그냥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들어온 거 다 엎어치고 그 다음에 로딩만 true로 바꿔서 다시 일로 갱신한 거예요. 백엔드랑 연동에 성공을 하면 백엔드랑 연동에 성공을 하면은 얘가 이제 아까 그 getList로 리턴 되고요. getList에서 리턴하는 게 페이로드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페이로드가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 메시지, 아이템, 타임스탬프 하나하나 복사해주고 백엔드 연동 끝났으니까 로딩 fails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그럼 얘가 갱신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러 나면 자, 우리 백엔드는 에러가 나더라도 200으로 뜨네. 아, 내가 404 안 나게 해놨구나. 자, 에러가 났다고 칠게요. 에러가 나더라도 똑같은 제이슨 구조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태 변수 그대로 엎어치고 에러 나더라도 로딩 끝났으니까 로딩 처리하고 얘가 이제 getList를 거쳐서 일로 들어오니까 요 상태 변수 그리고 에러 메시지만 넣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는 게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접속했을 때 백엔드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론트가 백엔드에 가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때는 그냥 0 그리고 알 수 없는 에러로 메시지를 강제로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를 만들고 나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스피너 그 다음에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는 리덕스를 쓸 땐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슬라이스에 있는 getList 함수 얘를 가져와요. 그럼 이제 얘를 호출하면 얘가 엑시오스를 통해서 백엔드 연동을 하는 거고 그 백엔드 연동을 된 게 리덕스 스토어 안에 상태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값은 유즈 셀렉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즈 셀렉터에서 스테이트 안에 state.grade 슬라이스를 뽑아냅니다. 그럼 여기서 반환되는 게 요 상태값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타임스탬프는 필요 없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만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자, 유즈 디스패치 가져오고 화면 열리자마자 백엔드 호출 시켰어요. 그러면은 얘가 호출되면서 그 백엔드 연동 전후에 이 로딩 변수는 알아서 true가 됐다가 연동이 끝나면 fails로 바뀔 거예요. 이 변수를 스피너에다 걸어서 로딩바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고요. 스테이터스 변수는 200이면 성공인데 200이 아니면 에러라 그랬죠. 얘가 200이 아니면 에러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공간을 준비했는데 여기 왜 자꾸 이 괄호가 빠지지?
에러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좀 나오게끔 꾸며놨고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있으면 테이블로 묶어서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연동하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슬라이스 위쪽에 주소, 에러 나는 경우에 주소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백엔드에 404 에러가 안 나게끔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강제로 바꾸더라도 별 문제는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왜냐면 404 에러가 그 제이슨 서버가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도 404 에러로 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404 에러는 안 나게끔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요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 형태예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은 주말반은 여기까지만 해요. 왜냐면 더 진도 나가봐야 어차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반은 여기서 하고 그냥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종일반이니까 그렇게는 안 끝내려고 예제를 더 주말 동안 해놓은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대시보드 만드는데 지장은 없어요. 대시보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요거 갖다가도 할 수 있어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뭐 반복문 돌면서 여러 가지 합계 내고 평균 내고 뭐 그런 거 연습했잖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면 돼요. 이게 대시보드거든. 그러니까 이걸 쇼핑몰로 친다라고 하면은 날짜별로 매출액, 그게 제일 만만하겠죠. 날짜별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날짜별로 가입된 회원수,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뭔지, 뭐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시간대별로 주문도 이제 통계를 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마케팅에 쓸 수 있는 통계치를 보여주는 게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래프 만드는 방법만 얘기해주면 되기는 해. 별건 아니에요, 대시보드라는 건. 자, 일단 요거까지 하고요.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거 15개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요. 해보니까 어때요? 얘는 좀 심하죠? 자, 마지막 예제예요. 백엔드 데이터 중에 트래픽 AC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2005년도 1월부터 제가 맨 밑에가 2018년 12월까지 월별 교통사고 현황을 표현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액시던트는 교통사고 건수고요. 데스는 사망자 수, 인저리는 부상자 수예요. 자, 이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시만 할 건데요. 리덕스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제 경우에는 실제로 연동 속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한번 요 맛을 들인 다음부터는 사실 리덕스를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업무할 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데, 완성하고 나서 이제 실제 서버에 올리면 그게 체감이 확 돼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진짜 빨라서 좀 애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코드는 솔직히 너무했지. 그래서 리덕스 헬퍼라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리덕스 헬퍼는 이미 완성된 채로 지금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면 들어있을 겁니다. 기존의 리덕스 코드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리덕스를 작업하게 되면 매번 의미 없는 이마만큼의 콜백 함수를 매번 넣어줘야 돼요. 백엔드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백엔드 구조가 매번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계속 똑같은 코드만 이름 바꿔서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 없는 콜백 함수들,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 노가다만 하게 만드는 이 콜백 함수들을 헬퍼 안에다가 별도의 함수로 옮겨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요 펜딩, 풀페이드, 리젝티드라는 거 임포트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이름 임포트 해갖고 이름만 넣자. 단순히 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분리했으니까 콜백 함수 자리에다 함수 이름만 이렇게 넣어주자. 요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교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자, 리덕스 헬퍼라는 제이슨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 get default slice라고 하는 함수를 이 객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익스포트 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하는 데서는 리덕스 헬퍼 get default slice라고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슬라이스 내 이름이에요. 여기 설정했던 이 슬라이스 이름.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백엔드가 주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냥 구조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리듀서라고 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잘 안 써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쓸 일이 있다면 그냥 여기 제이슨 객체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 선언해 놨고요. 기본값은 빈 객체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 없으면은 요 빈 제이슨 얘를 대신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빈 제이슨이 될 거예요. 요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리듀서. 요쪽이 이제 문제였는데, 어차피 get 리스트에서 파생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리듀서에 이 자바스크립트의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랑 변수가 동급이죠. 그러니까 함수를 변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엑스트라 리듀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get list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배열로 담아서 줬어요. 배열로 담은 이유는 혹시라도 CRUD 때문에 여러 개 들어갈까봐.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릴 거예요. 이제 제이슨 키 이름하고 파라미터 변수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안에 get list라고 하는 ajax 연동함수를 원소로 담아서 넣은 거예요. 반복 돌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v는 getList가 되겠죠. v.pending, v.fulfilled, v.rejected. pending, fulfilled, rejected 걸면서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함수들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선 ajax 연동이 끝난 다음에 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까지는 직접적으로 안 나올 건데, 만약에 ajax 연동이 끝난 다음에 내가 후속 처리를 구현해야 되면은 이 콜백을 갖다가 쓰게끔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구현해 놓은 pending, rejected, fulfilled 요거까지만 미리 갖다 놓는다. 이 코드는 수업용으로 만든 코드는 아니에요. 저도 리덕스 쓰기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좀 오래 고민해서 만든 거고요. 얘를 갖다 놓게 되면 이제 트래픽 슬라이스입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구현을 해야 돼. ajax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거니까. 자, URL 걸고요. 파라미터는 일련 번호에 역순 정렬로 걸어서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ajax 연동함수를 배열에 담아서 슬라이스 이름 걸어갖고 리덕스를 호출시키면 아까 여기 엄청 길었던 코드를 그냥 이거 한 줄로 퉁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 만들면 스토어에 또 걸어주고요. 이제 트래픽 HC입니다. 자, 스피너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 유즈 디스패치, 트래픽 HC 슬라이스에서 getList 테이블 가져왔고요. 여기 에러 정보 표시하는 CSS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스토어에 있는 거에서 필요한 변수들 뽑아냅니다. 슬라이스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전부 똑같은 규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변수는 맨날 똑같을 거예요. 여기가 상황에 따라 변수를 뽑아내는 게 달라져야 되면 스트레스 되게 심해요. 그럼 여기가 맨날 똑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장받느냐? 백엔드가 출력하는 제이슨 구조가 맨날 같은 구조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여기 코드가 맨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결이 돼요. 만약에 백엔드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주면은 여기도 그때그때 바뀌어야겠죠. 자, 디스패치 함수 만든 다음에 페이지 열리자마자 호출했고요. 아까처럼 에러 체크하고 그냥 반복 돌면서 정보만 출력했습니다. 액시던트, 데스, 인저리 얘네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이 넘버거든요. 우리가 이 넘버는 자바의 인트나 아니면은 플로트에 대응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다 객체야. 그러니까 자바의 인티저나 플로트, 래퍼 클래스에 대응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숫자값 하나만 놔도 바 A는 1, 2, 3 이렇게 놔도 얘가 객체야. 그 말인즉슨 메서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oLocale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얘는 뭐 별거 아니고요. 뒤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줍니다. 이렇게. 자, index.js가 하는 수준은 아까랑 비슷해요. 다만 이 리덕스 처리를 좀 간소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요 ajax 호출하는 이 코드만 열심히 짜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 하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리덕스 사용해서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래프에다가 올리는 거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진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CRUD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리덕스로 CRUD까지 하는 건 솔직히 좀 선 넘은 것 같긴 해갖고 못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져온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를 그래프에 뿌리는 거. 일단 거기까지가 목표치니까. 그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요.